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선 후보가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회사에 정치 자금을 지출했다,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됐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경선 당시에 이 후보가 경호업체에 지출을 했는데 이 업체가 사무실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방송 보도에서 나온 얘기고요. 이제 선대위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 참여한 게 2017년하고 이제 이번에 두 번째죠. 그래서 경호업체가 아니라 이제 그 현장에 행사를 또 준비하고 지원해야 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비 업체는 엄밀히 아니었고요. 그래서 가격 비교를 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을 했고요. 또 이거를 이제 선관위에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아마 이제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분류 항목에 아마 이제 실무자가 좀 경호라고 돼 있어서 아마 이제 경호 업체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경선 때 행사 현장 지원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런 대목도 좀 있는데 21년 경선도 있고요. 17년 경선에서 그러니까 경호업체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인력 지원 업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회사는 일단 다른데 거기에 소속된 임원이 좀 비슷한 점, 이런 부분은 좀 의심이 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고 공교롭게도 다 성남시에 소재한 업체라는 거예요. 방역업체 한 곳하고도 또 계약을 했는데 거기도 성남시.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성남시장을 오래 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 현장을 많이 본 경험으로서 좀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지금 본선은 모르겠는데 경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선거 치르듯 선거를 치른 게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 지방선거에서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선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관련 업체들이 이제 있기 마련인데, 보통 지방선거 치를 때는 지역의 연고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보통 이제 그 또 표 확보에도 도움되고 하니까 그냥 동네 업체들한테 이렇게 많이 맡기고 그래요. 그런데 대선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보기 힘든 광경이에요. 이런 광경이. 그런데 하여튼 좀 약간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이런저런 연고하고 좀 연관이 돼서 이런 업체들이 지정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경호업체였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연고성에 의존해서 이게 이재명 후보가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그게 오히려 좀 정치적으로는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당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부인인 김혜경 씨에게 또 전용차와 전담 운전기사를 두게 하고요. 여기에도 정치자금을 집행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약 3개월 동안 렌트비와 운전기사 활동비로 2,2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정치자금에서 배우자에게도 쓸 수 있긴 한 거 맞죠? 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약간 논란이 되고 지금 언급이 되는가 하면, 다른 후보들은 그렇게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다른 후보자의 부인들은 경선 단계에서 차량을 사용한다든지 기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재명 후보만 했느냐, 유독. 이러니까 이게 좀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김혜경 씨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관련한 의혹들이 지금 많이 불거진 상태다 보니 이것까지도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경기지사 시절에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아예 전담 차량이 배정돼 있었다라는 얘기도 이제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고,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고,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보면, 아니, 이 당시는 경기지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미 사용하는 차량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또 이 차량이 필요했을까? 자, 이렇게 되면 또 그 연장선에서 나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추정이 뭐냐면, 이 목록으로 실제로 이 비용 쓴 거 맞나? 그러니까 이 다른 용도에서 비용을 쓰고 비용 처리만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의구심까지도 정치권 내에서는 지금 이제 일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네,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방금 말씀처럼 그 당시에 김혜경 씨가 공개 활동이 이제 당내 경선에서 많지 않았는데
거기에다 큰 돈을 썼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말 거기에다 쓴 거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뭐 좀 의혹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이제 남편이 정치 활동을 10년 이상부터 했고요. 한 15년 이상 했고, 그리고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상당히 뭐 선거 과정에서나 이제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항상 거의 이제 준 정치인처럼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선 때 사실 배우자들의 모습이 어떤 언론이나 이런 통해서 크게 이제 조명이 안 돼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후보보다 훨씬 더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까지 구석구석 하면서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 그거에 따른 활동을 위한 거지 아무렴 이걸 가지고 다른 걸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는요. 좀 지나친 의혹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업체나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이재명 그 후보가 성남에서 20년 이상 또 살고 했기 때문에 우린 다 지역에 좀 더 익숙한 그런 거지, 뭐 꼭 어떤 지역과 어떤 유착돼서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조카의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이 후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부 부인한다. 이 4줄짜리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 원고의 주장은 전부 부인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청구 원인에 대한 상세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재판부에 제출했고요. 민사소송입니다. 유족 측은 시간을 끌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행위이다. 제대로 성의 있게 답변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12월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몇 달 있었다는 거죠. 일단은 15년 전에 조카가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건 있었고 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이었고 이에 대해서 이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하면서 유족 측이 크게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예, 이게 작년에 이제 어쨌든 굉장히 그 끔찍했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제 환기가 됐고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정말 그 몸을 낮춰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피해자와 또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는 누구보다도 특히 그 여성 문제, 여성 그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떤 데이트 폭력이나 어떤 스토커들한테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거고요. 이 어쨌든 그 또 피해자 측에서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후보 측에서는 또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일단 선거적인 얘기만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초접전 상황으로 접어드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갈 길 바쁜 이재명 후보에게 이 사건이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처음에 대비해서는 뭐 큰 건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하게 지금 계속 김혜경 씨 관련한 여러 의혹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후보 본인과 관련한 의혹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일관된다는 거죠. 주로 이제 뭐 이렇게 크고 작은 돈과 관련이 된 그런 게 굉장히 또 많고 또 좀 잘못됐던 발언 관련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런데다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국민 감성을 좀 상당히 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카가 살인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데이트 폭력으로 이제 규정을 지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유족이 반발을 해서 이게 명예훼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지금 야당 쪽에 지적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라면 그 피해자 또 그 유족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다 부인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러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 그 발언조차도 안 했다는 얘기냐. 그런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다면 그답게 피해자 가족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다시 말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혹시 그 명예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렇게 오히려 그 답변서를 냈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지적을 지금 야당 쪽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전면 부인으로 응답을 했는지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대목이 좀 있습니다. 네, 사과의 진정성 측면에서 소송 답변서는 충실하게 작성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